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딩 캠프의 첫 번째 컨텐츠로 여러분을 만나 뵈어 대단히 기쁘고 설렙니다.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입문 과정을 만든 한나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푸딩 캠프에서 여러분의 학습을 도우며 함께할 유남주예요. 연기지요. 연기가 뭐예요? 저는 푸딩 캠프에서 학습하는 여러분을 독려하고 돕고 밀고 당기는 역할과 책임을 맡은 캐릭터예요. 일종의 상징이랄까요? 학습 주제에 따라 시기에 따라 유남주로서 여러분을 돕는 캐릭터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유남주고요. 그러니까 마치 시즌처럼 1기 유남주, 2기 유남주, 3기, 4기처럼 기수가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왜 1기가 아니라 연기인가요? 혹시 프로그래밍 세계에선 0부터 세서 연기냐고요?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수백 명을 멘토링하고 코칭해왔지만 이런 역할과 세계관은 처음이에요. 더구나 이렇게 가당차는 유래를 가진 이름은 왜요? 얼마나 개성 있는데요? 자기 이름 아니라고 쉽게 말하지 말아요. 아무튼 유남주는 아직 버전 1.0이 아니라는 생각에 연기라고 했어요. 좋아요. 그럼 앞으로 저와 푸딩 캠프 학습자분들 잘 부탁드려요. 자, 만담은 그만하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를 담는 소스 파일도 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읽고 일을 하도록 하는 대상이 컴퓨터인 문서지요. 문서를 작성하거나 볼 때에 우리는 문서 편집기를 사용하듯이 코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는 편집기가 있어요. 코드 편집기가 여느 문서 편집기와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열된 요소 말고도 더 있어요. 요는 코드 편집기와 일반 문서 편집기 각각은 목적과 용도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럼 일반 문서 편집기로 코드 작성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초등학생들이 가을 운동회를 하려고 모여 있네요. 귀여워라. 자, 이 사진에서 학년별로 구분해 보시겠어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학년별로 체육복색이 다른 이 사진에서는 구분이 돼요. 비록 어느 색이 1학년이고 2학년이 무슨 색인지는 모르더라도 이 무리는 같은 학년, 저 무리도 같은 학년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이번엔 이 코드에서 비슷한 역할이나 속성을 갖는 텍스트끼리 구분해 볼까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코드인데 이 언어를 알더라도 이렇게 코드가 보이면 읽기 매우 불편해요. 파이썬을 모르면 더욱 구분짓기 어렵겠네요? 맞아요. 그럼 제가 구분 지어 볼게요. 1학년은 붉으스름한 체육복을 입고 2학년은 푸르스름한 체육복을 입고 3학년은 연두스름한 체육복을 입고 연두스름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도요. 이 학습 자료 만드신 분이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텍스트를 색으로 구분 지으니 한결 보기 좋네요. 그러네요. 누가 1학년인지 2학년인지 모르더라도 강무리가 학년별로 모였다는 걸 알아본 것처럼 파이썬을 모르더라도 무엇이 무엇과 비슷한 속성을 갖는지는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색으로 텍스트를 강조하는 건 일반 문서 편집기에서도 제공하는 기능이잖아요. 맞아요. 차이점은 개입에 있어요. 코드 에디터는 에디터가 적극 개입하여 색상을 적용하고 코드 에디터를 쓰는 사람도 그러길 바라죠. 하지만 일반 문서 편집기가 형태소나 문장 부호에 색상을 자동으로 적용하면 대부분 사람은 제멋대로 개입해 방해한다고 느낄 거예요. 편집기가 사람이 문서를 편집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또 다른 예시를 들어주세요. 이건 기능 이름부터 직접 개입한다는 의도가 드러나요. 바로 코드 자동 완성이죠. 맥락에 따라 다음에 나올 코드는 예측 가능해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요. 자, 여러분이 등장인물을 128명이나 등장시키는 소설을 쓰는 작가라고 상상해보세요. 현재 7권을 집필하고 있는데요. 오라는 글자를 쓰자 편집기가 문장 맥락을 분석해서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라는 문장을 제안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7권의 핵심 사건의 범인의 이름인 오징어를 입력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코드 에디터도 엉뚱한 코드를 제안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사람의 자연어보다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과 표현력이 더 제한되어 있고 규칙과 패턴이 적어요. 사람의 말과 글은 문법이 틀려도 대부분 소통이 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는 문법이 틀렸다며 해야 할 일을 거부하죠. 그렇네요. 코드 에디터는 코드 작성을 위해 만든 도구예요. 코드 에디터에 더 필요한 기능이 있고 일반 문서 편집기에 더 필요한 기능이 있죠. 코드 작성할 일이 없었으면 다뤘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고작 문서 편집기인데 학습 입문 과정이라니. 과하지 않나요? 코드 에디터를 전혀 다루지 못해 코드 한 줄 작성하지 못하는 걸 염려하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살면서 코드 에디터를 다룰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코딩을 학습하며 코드 에디터를 접하는 학습자를 상상해보죠. 동영상 강의나 책 등에서 에디터의 어떤 기능을 이용해 무엇을 하라고 안내하는데 아직 에디터에 익숙하지 않아 그 기능이 어딨는지 모를 수 있어요. 또는 책이 출간된 후에는 코드 에디터 버전이 오르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바뀌어서 헤맬 수도 있고요. VI나 빔은 글자 입력 방법을 모르면 입력도 못하고 에디터 종료하는 방법을 모르면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아니, 그건 됐고요. 왜 이 컨텐츠를 준비했는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학습자분들은 뭘 하면 되나요? 방향 전환이 산뜻하시네요. 좋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다양한 코드 에디터 중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학습할 거예요. 너무 깊지도 너무 얕지도 않게 단어 그대로 입문을 목표로 실습과 과제, 퀴즈로 학습하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입문 과정이라는 게 입문 과정을 다룬다는 게 아니라 입문 과정으로 간다는 뜻이었어요? 누가 이 이름을 그런 뜻으로 이해하겠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뭐가 당연해요. 그럼 입문 뒤에 쉼표를 찍을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